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의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가 잘해주기만 하는 남자를 싫어합니다. 보통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잘해주기만 하는 남자를 왜 싫어합니까? 여자들은 다 말합니다.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네,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건 잘해주기만 하는 남자를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나한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잘해줄 경우 여성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입니다. 왜?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초반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가 처음이기 때문에 초반에야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거듭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고맙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여자를 만나면서 연애 초반이랑 연애 후반에 태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론 설레는 거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여자가 편해지기 때문에 초반처럼 불타는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반같이 활활 타오르는 투자를 그녀한테 하지 못했어.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빠, 연애 초반이랑 연애 후반이랑 약간 오빠 태도 차이가 많이 생긴 것 같아. 오빠의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은데? 변한 거 아니야? 우리 헤어져 라는 말이 돌아와 버려요. 나는 정말 그녀를 조건 없이 잘해줬지만 그녀는 초반에 고마워하다가도 중반만 넘어가면은 그것을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후반에 가서는 그 남성이 조금만 잘못을 하더라도 오빠는 변했다, 오빠는 옛날 같지가 않다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남녀 관계에서 마찰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나한테 잘해줬을 때 같이 잘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여자가 별다른 투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나만 잘해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호구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사랑을 하되 호구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진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변함이 없지만 변화 또한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누구나 자기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남성의 주위 환경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매력에 변화 또한 없다면 그 남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 영화의 전개가 다 똑같아요. 영화가 1편, 2편, 3편, 4편이 있는데 그 1편이 정말 재밌어. 근데 2편이 전개가 똑같아. 약간 질려. 3편도 전개가 똑같아. 많이 질려. 4편도 전개가 똑같아. 아예 보질 않아. 그쵸? 근데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상태나 주위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영화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음식을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같은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여러분에게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실하지만 그것을 매일 해라, 매일 먹으라 하면은 못 먹고 못 하듯이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에게 질려버린다는 것이죠. 그 여성에 대한 마음이 변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발전지향적이고 매해 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도록 변화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게 뭐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년에는 몸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러한 가벼운 변화만 발생을 시키더라도 마치 영화를 볼 때 다른 전개가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도 싫어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혼자 꿍해 있는 거. 사실 여자분들은 자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이 남자가 약하게 그리고 혹은 순하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이 남성분들 보통 어떻게 하죠? 오빠, 내가 좀 무례했지? 미안해 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나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무조건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 속마음에 있는 거를 말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남자가 계속 괜찮다고 하다가 아무리 괜찮은 척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앙금이라는 게 남습니다. 이 앙금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분노로 폭발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앙금을 제때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이것을 한 번에 폭발하면은 여자는 오해합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초반에 알아요. 아,
이 남자가 기분 나쁘겠구나. 근데 이 남자가 허구한 날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지 알아요. 아, 이 오빠는 인내심이 깊어가지고 내가 늦게 와도 괜찮구나, 내가 뭐해도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남자가 나중에 분노로 그것을 터뜨리면은 이해를 못해요. 뭐야 갑자기 이 오빠 왜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여성분들은 그러한 전개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세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잘못된 점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혹은 약하게 표현을 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게 연인 사이의 정말 소통이자 썸 타는 관계에서도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안 좋은 상황들을 참기보다는 그냥 말을 하세요. 그리고 참을 때 표정은 개 썩었는데 괜찮아 하면은 여자분들이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를 불편해합니다. 차라리 정말 괜찮은 척을 할 거면은 표정 또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표정 관리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하세요. 말을 하되 세지 않게 부드럽고 약간 스무스하게 말을 해주면은 여자분과의 별다른 트러블 없이도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남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남성들의 이상형은 새로운 여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자분들 또한 새로운 남자한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회사를 가. 근데 맨날 보이는 사람들, 맨날 보이는 상사, 맨날 막 보이는 동기, 맨날 같은 사람 보다가 누구나 그 상황에서 새로운 남자한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새로운 여자한테 끌리듯이 새로운 남자한테 끌리지만 처음에 끌리다가도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적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새 연인 사이에서 더 이상 정으로는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정으로 만나다가 특히 내 사이에 자식이 없다면은 이 사람한테 매력이 결여가 되는 순간, 아니면 자기가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 순간 이혼과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인 사이라고 해서 내가 초반에 호감 믿고 내 어떠한 매력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 결국 질리게 되어 있고 이 사람한테 처음 만나는 것처럼 같은 호감을 평생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매력이 있어. 뭔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여자도 얘를 좋아할 것 같고 내가 얘를 놓치면은 다른 여자가 얘를 채갈 것 같아. 이런 매력이 있으면은 절대 놓아주지 못해요.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듯이 여러분한테 나만의 매력이 있다면은 그 여자 또한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고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덜 질리게 되고 질리더라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매력에 대해서 어필하지 못하고 이 매력이라는 분야에 1도 관심이 없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관계는 금방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별을 준비할 때 근데 오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빠는 오빠만의 매력이 뭘까? 라는 질문을 갑자기 내 남친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도 몰라서 그래요. 자기도 이 남자를 만날 때 초반엔 설레었지만 만나다 보니까 얘 매력이 뭔지 모르겠어. 자기도 모르니까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 매력? 너 좋아하는 거? 이러면은 바로 이별로 가는 거죠. 네, 여러분 더 이상 연인 사이는 정으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에 결여된 남자를 안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존감이 떨어진 남자를 안 좋아하죠. 왜? 자존감이 떨어진 남자 앞에 가면은 부정적인 기운에 옮게 됩니다. 사실 열정, 긍정적인 기운 다 주변 사람들한테 감염이 돼서 누구나 그것을 좋아하죠. 이런 말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은 그 긍정적인 기운에 옮아가지고 나 또한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말하는데 부정적인 기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에 결여되어 있으면 보통 부정적인 기운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옆에 가 있으면 나 또한 우울해지고 나 또한 빠기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존감이 높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해요. 왜?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 상황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 남자랑 그냥 옆에 오래 있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티가 납니다. 내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부터 알고 있어야지만 자존감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없으신 분들은 A4 용지에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으면서 하루 종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매력인 남자 본 카페에 오시면 제가 유료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